즐겁게 지내셨나요? 진행 순서와는 별도로 특강 형식으로 삼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해가 바뀌면, 특히 삼재가 새로이 시작하는 해가 되면 삼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여 삼재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이번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좀은 어렵다 생각할 수 있으나 천천히 읽어 나가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쥐띠, 소띠, 말띠, 용띠, 개띠 하듯이 띠는 모두 12가지로 이를 12지지라고 합니다. 대화 중에 누군가 상대방에게 혹시 무슨 띠예요? 하고 물으면 보통은 대답을 합니다. 나 용띠, 나 닭띠, 무슨 띠라고 비교적 편안하게 대답을 합니다. 여느 종교적인 신념을 떠나서 심지어는 역학이나 사주를 미신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띠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띠를 말하는 것을 미신이라 여기는 사람 역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좀은 의외로 느껴질 때도 덜어 있었습니다. 무슨 띠 하는 것도 역학 이론에서 비롯되어 사주로 응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1월 1일이면 방송에서도 올해는 백말띠의 해, 흑호랑이의 해, 청룡의 해라고 자연스럽게 공연하게 말하며, 또는 올해 청룡의 해 처음으로 태어난 아기는 어디 사는 누구이고 올해 첫 입국자는 어느 나라에서 입국한 누구입니다 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방송을 하고는 합니다. 24년 올해를 예로 들면 갑진년이 되고, 띠로 말하면 용띠해입니다. 푸른 용, 즉 청룡의 해라고 말하는데, 어째서 청룡이라고 하는지 알고들 말하는 건지 말하는지 의아스럽긴 합니다. 강의를 들으시게 되는 분들은 왜 푸른 청룡이라 했는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양력으로 해가 바뀌는 기준은 매년 1월 1일 자정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태어난 해당 연도의 띠가 적용되는 한 해가 바뀌는 시점은 한 해의 첫 절기에 해당하는 입춘에 들어야 합니다. 입춘이 시작되어서야 한 해의 띠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024년 올해 갑진년의 입춘은 2월 4일 17시 26분부터 입춘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입춘이 들기 전에 태어나면 용띠가 아니라 그 전의 됩니다. 해가 바뀌고 입춘절기가 다가오면 주변에서 무슨 띠가 올해 삼재라든지 삼재를 별탈 없이 지나가기 위하여 삼재 등달기, 삼재 소멸 기도, 삼재 방지 부적 등등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거나 실제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허무맹랑하다고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여 무지와 과장으로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고 무례를 범하지는 않는지 하는 생각을 하면 좀은 안타깝고 씁쓸한 마음입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부적이나 굿, 주술 등의 여타의 행위에 대하여 자세하고 깊이 있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재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12지라고 부르는 띠는 자, 축, 인, 묘, 진, 사,
오미신유술해이고 유 동물에 비유되는 물상으로는 쥐부터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원숭이, 닭, 개, 돼지로 나타내며 배당된 순서는 단지 상징적인 순서일 뿐입니다. 앞서 유형과 무형의 강의에서 상과 형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상은 올 한 해의 전체 기운을 의미하고 띠에 해당하는 호랑이나 뱀, 개 등 물상의 모양과 행동 등을 살펴 형에 빗대어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면 다르지 않습니다. 24년 올해는 진년 용띠해입니다. 따라서 내년 25년은 순서에 의하여 뱀띠해가 되고 내후년은 말띠해로 12지의 순서에 따라 지속적으로 순환이 되어집니다. 1년 365일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로 구분하게 됩니다. 계절의 특성상 봄은 목, 즉 나무의 기운이 왕성한 계절로 배정된 띠의 상징으로는 호랑이, 토끼, 용띠해를 말하고 여름은 화, 즉 불의 기운이 왕성한 배정된 띠의 상징으로는 뱀띠, 말띠, 양띠를 말하고 가을은 금, 즉 쇠붙이의 기운이 왕성한 계절로 배정된 띠의 상징으로는 원숭이, 닭, 개띠해를 말하고 겨울은 수, 즉 물의 기운이 왕성한 계절로 배정된 띠의 상징으로는 돼지, 쥐, 소띠의 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비추어 12띠 역시 네묶음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원숭이, 쥐, 용띠 이 세 띠는 수, 즉 물의 기운으로 돼지띠, 토끼띠, 양띠 이 세 띠는 목, 즉 나무의 기운으로 호랑이띠, 말띠, 개띠 이 세 띠는 화, 즉 불의 기운으로 뱀띠, 닭띠, 소띠 이 세 띠는 금, 즉 쇠붙이의 기운에 비유됩니다. 계절과 띠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목, 즉 나무의 기운이 왕성한 봄의 계절인 호랑이, 토끼, 용띠 해에 해당하는 3년 동안에는 수, 즉 물의 기운에 해당하는 원숭이띠, 쥐띠, 용띠 이 세 띠가 다른 띠들보다 기운이 쇠약해집니다. 이는 역학의 오행의 상생상극 중 상생작용의 이치에 해당합니다. 화의 기운이 왕성한 여름의 계절에 해당하는 뱀띠, 말띠, 양띠해에 해당하는 3년 동안에는 목, 나무의 기운에 해당하는 돼지, 토끼, 양띠 이 세 띠가 다른 띠들보다 기운이 쇠약해집니다. 이 역시 오행의 상생상극 중 상생작용의 이치에 해당합니다. 금의 기운이 왕성한 가을에 해당하는 원숭이해, 닭띠해, 개띠해 3년 동안에는 화, 즉 불의 기운에 해당하는 호랑이, 말, 개 이 세 띠가 다른 띠들보다 기운이 쇠약하게 됩니다. 오행의 상생상극 중 상극작용인 이치에 해당합니다.
오행의 상생 상극에 대한 내용은 강의를 진행하는 순서대로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12년마다 세 띠씩 순차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삶에 있어서 세 가지 흉한 작용을 의미합니다. 즉, 수재, 화재, 풍재, 다시 말하면 물과 불과 바람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판란의 의미가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판란이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8가지의 어려움으로 가난, 질병,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 재물의 손실, 관제 구설, 학업 중단 등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재가 드는 첫 해를 입삼재라 하여 표시를 내고 든다고 시작한다고 하여 평온하던 가정에 뜻밖의 근심, 걱정이 생기고 사고로 다치거나 가족 가운데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삼재의 두 번째 해로 묵은삼재라 하고 놀삼재, 제삼재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재물의 손실, 도난의 일이 많고 매사에 어려움과 지장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삼재의 세 번째 해로 날삼재 또는 출삼재라고 하기도 하며 삼재의 흉이 가장 심하여 관제구설, 비명행사, 생사이별 등의 일이 생기기도 하고 꼭 표시를 남기고 떠난다라는 속설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잔내비띠, 쥐띠, 용띠 이 세 띠는 호랑이해, 토끼해, 용띠해에 해당하는 3년 동안 함께 삼재에 들게 됩니다. 앞장의 설명에 의하면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물의 기운이며 목의 기운이 지배하는 호랑이해, 토끼해, 용의 해 3년 동안에 삼재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인 호랑이 해가 입삼재의 해가 되고 두 번째의 토끼 해는 묵은 삼재의 해이고 세 번째의 용의 해가 마지막 해가 날삼재 혹은 출삼재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재작년 2022년 이민년 호랑이띠 해에 원숭이띠, 쥐띠, 용띠 이 세 띠가 함께 삼재가 시작하는 입삼재 해이었고 작년 2023년 계묘년 토끼띠 해는 묵은 삼재의 해였으며 2024년 갑진년 용띠 해는 마지막 날삼재의 해가 됩니다. 삼재를 논하다 보면 악삼재, 복삼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삼재는 삼재의 흉이 특히 가중되는 해를 말하는 것으로 호랑이, 원숭이, 뱀, 돼지띠는 입삼재인 첫 해가 쥐, 말띠, 토끼띠, 닭띠는 둘째 해의 묵은 삼재의 해가 용띠, 개띠, 소띠, 양띠는 셋째 해의 날삼재의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흉이 더 강하다는 뜻입니다. 복삼재라는 의미는 삼재의 흉이 없는, 즉 삼재에 해당하는 기간이 흉하게 작용하지 않거나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사주의
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도 복삼재라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복이 되는 재앙은 없는 것입니다. 아직 강의의 진행이 오늘 내용을 이해할 만큼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강의를 진행하면서 읽어보다 보면 강의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제 청취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도현 송기영입니다.